안녕하십니까. 언더케이지의 객원 리뷰와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한 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시그마의 DP0 쿼트로라는 카메라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 카메라라고 불리던 그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너무너무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양이 독특하다는 건 그만큼 그 카메라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기능, 뭐 그런 것들이랑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요즘 나오는 D카들과 달리 동영상 촬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일반적인 기준으로 카메라를 평가를 하면은 이 카메라는 동영상 점수가 빵점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 녀석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방향이랑 잘 맞아 떨어지면 좋은 카메라가 되는 거고, 이 카메라가 이런 방향을 노리고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막 이렇게 막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면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DP 시리즈, 새로 나온 DP 시리즈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 녀석이 DP0고요. DP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DP0의 중요한 특징은 14mm f4짜리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환산 화각으로 하면은 21mm 정도가 됩니다. DP1은 19mm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19mm 2.8 렌즈를 가지고 있고, 그걸 환산 화각으로 따져보면 28mm 정도의 그 화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DP2, DP2는 30mm에 2.8이고 한 45mm 정도의 환산 화각. DP3는 50mm에 2.8인 거죠. 그러니까 75mm 정도. 각각 렌즈에 따라 가지고 최적화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총 시리즈가 4개나 되는 거죠. 4개를 다 갖추어야 한 세트가 되는 건데,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네요. 4개를 다 가지고 다니려면. 다양한 시리즈가 존재하는 만큼 내가 이걸 주력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딱 집어서 그거 하나만 쓰시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하나의 스타일로 전문 특화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DP0를 계속 살펴볼게요. 이거는 F4 14mm 렌즈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센서 사이즈가 1.5 크롭, 상당히 큰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5mm 디지털 카메라로 환산을 해보면 한 21m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넓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의 정체는 하이엔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인데 거기에 21mm f4로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리개는 f4에서 22mm까지 7장의 조리개 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리개를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7매 정도면 상당히 원형에 가깝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61mm, 16cm, 앞뒤 길이는 126mm, 12cm, 높이는 67mm, 6.7cm가 됩니다. 상당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시그마의 사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이미지 센서예요. 이미지 센서는 포베온 X3 다이렉트 이미지 센서가 사용이 됐어요. CMOS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포베온 센서의 특징은 어떤 그 그릇을 3개를 겹쳐놓은 것 같이 돼가지고 하나의 센서에서 3개의 픽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층 구조,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다른 센서에 비해 가지고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색을 표현하기에 수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색깔이 강력하게 표현이 돼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JPG는 그냥 촬영하시면 되는데, RAW 촬영하셨을 때 SPP, 그러니까 시그마 포토 프로그램 맞나? SP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만 가능해요. 최신형 포토샵에서도 이 전용 RAW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픈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총 화소는 3,300만 화소고요. 유효 화소는 2,900만 화소입니다. 이걸로 촬영했을 때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7,680 곱하기 5,120 픽셀이에요. 상당히
커다란 사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14비트 RAW까지 가능하니까 컬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할 수 있는 ISO는 100에서 6400까지예요. 뭐 최신 카메라 치고는 상당히 평범한 수준인데 그래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싶어요. 자, 사진을 몇 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이 사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각종 컬러라든가 원색의 표현뿐만이 아니고 무채색의 표현도 상당히 강력해요. 어떤 부분을 보면은 안부가 조금 이렇게 표현이 덜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안부는 안부대로 표현되면서 그냥 콘트라스트가 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보정 없이 이 사진을 사용하기가 참 편해요. 그리고 이 사진 자체로 딱 봤을 때 이것은 포배원 사진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정도면 어떤 사진적인 그 점수를 줬을 때 7점에서 8점 정도 8점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특징적이고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외형적인 면입니다. 카메라를 잡을 때는 렌즈 밑을 이렇게 받치고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고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셔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카메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렌즈 밑을 딱 받쳐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세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포커스링이에요. 이게 포커스링 이렇게 돌리는 것도 상당히 잘 돌아가고 기본적인 사진 자세에 있어서는 뛰어난 점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광학식 파인더를 하나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옵션으로 나오는 광학식 파인더를 이렇게 붙이고 안을 들어보면 클래식한 맛도 있고 어떤 카메라를 잡고 촬영하는 데 있어서 맛이라는 걸 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핸드그립 부분이에요. 핸드그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볼록한 핸드그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여유로운 무언가를 스페이스를 주게 마련인데 얘는 이 부분에 스페이스가 있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잡다가 이게 앞이 이렇게 빼죽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았더니 이쪽이 차라리 앞을 좀 동글동글하게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요 핸드 그립이 조금 재밌게 생기다 보니까 가지고 돌아다닐 때 여기 뒤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길 이렇게 잡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잡는 거. 그러니까 요 핸드 그립은 뒤로 뺄 게 아니고 앞으로 밀었어야 될 걸 뒤로 빼가지고 상당히 왼손 쪽 괜찮은데 오른손이 살짝 좀 불안한 감은 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정포즈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포즈 딱 잡고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은 점수를 크게 드리고 싶네요. 그 이외에 이제 전체적인 거 봤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으로 계속 들어가 볼게요. 메모리 카드를 넣는 곳이 이렇게 고무 커버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걸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여기서 메모리를 끝낼 테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주력 카메라로 쓴다면 이거 고무로 된 거 가위로 잘랐을 거예요.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 고무 커버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USB, 마이크로 USB도 아니고 미니 USB도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멀티 단자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의 그 뭐죠? 리모트 컨트롤 그거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일로 USB 케이블을 뽑아가지고 컴퓨터랑 연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조금 더 범용적인 거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LCD를 이렇게 켰어요. LCD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자, 이게 92만 화소짜리 3인치 LCD예요. LCD 자체는 뭐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햇볕 밑에서 그 쨍쨍 비치는 데서 봤는데도 뭐 잘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LCD가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슈 단자 이것도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그리고 모드 버튼, 전원 버튼이 있는데
요 상단의 모드하고 전원 버튼 요게 너무 새로운 스타일이죠. 보통은 이렇게 딸깍딸깍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졌는데 버튼식하고 또 버튼식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셔터 버튼이 있어요. 이 셔터 버튼이 누를 때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들어가서 눌리는 맛 단단하고 뭔가 이거 띠릭띠릭 소리 안 나게 해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셔터 버튼 누르는 소리가 제가 마이크 옆에다 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들리실 거예요. 이것도 좀 묘해요. 제가 카메라를 한 500대를 넘게 만져봤는데 이렇게 딱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가진 셔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 드리고 싶고요. 셔터 버튼을 감싸고 있는 이게 조리개를 조절하는 다이얼이에요. 저 이번에 이거 지난번에 그 개봉기 하면서 이걸 못 찾아가지고 왜 이 다이얼 하나밖에 없냐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뭐 하자는 짓입니까? 좀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넣어도 되고 좀 다른 곳에 배치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게 숨어 있는 느낌이 나요. 이게 저 같은 전문가도 보고 못 찾았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뒤쪽으로 계속 와가지고요. 플레이 버튼이라든가 메뉴 버튼 R, A, E, L, Q, S 뭐 이런 것들 포커스 뭐 누르기 어렵지 않고요. 버튼 감각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면들은 뭐 평이하니까 평이한 만큼 뭐 따로 언급할 거리는 없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배터리 슬롯이 있고 배터리가 나옵니다. 시그마 BP51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7.2V에 1200mAh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사진을 200장을 찍을 수가 있다고 해요. 배터리 2개 들어있는데 2개 가지고 나가면 400장 찍겠네요. 배터리 라이프는 용량에 따라 가지고 좀 작은 것 같아요. 거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려면 부팅 시간이 있잖아요. 계속 켜놔요.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나면 계속 켜가지고 줄레줄레 들고 다니다가 한 장 찍어야 될 때 딱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하고 찍겠죠. 이건 DSLR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계속 켜져 있을 테니까 겨우 200장 찍는 카메라에 LCD까지 지속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돼요. 요런 면들은 조금 많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기능에 대한 거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배터리 하나로 200장 찍고요. 사이즈는 뭐 16cm에 6.7cm 그리고 앞뒤로 뭐 126mm, 12cm 뭐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꼭 DSLR 카메라를 좀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카메라 무게는 배터리를 빼고 500g이니까 렌즈까지 합쳤는데 500g이면 가벼운 편인 거죠. 거기에 뭐 포배운 센서 들어가 있고 1.5 크롭에다가 총화소 3,300만. 이거 외우는 이라고 힘들었어요. 유효 화소 2,900만 왔어요. 그런 것들 14비트 RAW 촬영되고 ISO 100에서 6,400까지 셔터 스피드는 2000분의 1초에서 30초까지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 나오는 뭐 특이한 기능들 있죠. 뭐 고감도에 특화됐다든가 뭐 연사가 뭐 초당 15장씩 막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 없어요. 그냥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능적인 면은 굉장히 평범하고 정석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기능 점수는 5점입니다. 10점 만점에 5점이죠. 특이한 거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던 그 카메라를 이제 겨우 만들어낸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세 번째는 가성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살 때 이 가성비라는 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디지털 카메라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소모품이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안 남는 거의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가치를 갖는 물건이에요. 저만 해도 한 15년 정도 전에 샀던 카메라들 제가 첫 카메라가 니콘의 D100이었는데 그거를 29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니콘 D100 가격 10만 원 할래나요? 15만 원 할래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적인 거지 그 자체의 값어치는 아니에요. 그만큼 디지털 카메라라는 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절대 잔존 가치가 남지 않습니다. 그냥 조카한테 선물로 주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망가지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게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될까? 출시 가격, 현재 판매 가격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2016년 3월 20일 기준으로 시그마 DP0 쿼트로의 네이버 최저 가격은 99만 7,030원입니다. 99만 7,030원. 괜찮은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의 14mm f4를 가진 그런 카메라. 거기에다가 렌즈 교환도 필요 없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더 사두시면 뭐 장기간 여행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메모리 카드는 SD 카드를 사용하는데 뭐 요즘 한참 나오는 카메라들은 SDXC U3 등급 최신 등급을 써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SDXC가 아닌 그냥 SD 일반 카드 제일 싼 걸 넣으셔도 제 기능을 다 발휘를 해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운영비도 최대한 절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뭐 TTL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는 시그마의 액세서리들, 스피드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그마가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구입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14mm 화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면을 봐가지고는 가성비에 있어서는 7점 정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성비 7점을 이런 컴팩트 카메라에 줬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해드릴 시간이 왔어요. 이 DP 시리즈 쿼트로를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로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영상도 안 되죠. 뭐 손떨림 보정도 없지. 야간 촬영에도 약하지. 뭐야 이건? 그리고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특별함 때문에 인정을 받는 카메라예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던 카메라 중에서 롬을 있었어요. 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키치적인 요소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던 거고, 이 시그마의 DP는 굉장히 사이버틱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부분에서 쓰기에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그마만의 어떤 그러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만한 카메라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지금 촬영하면서 이렇게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잡고 셔터 스피드 길게 놓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찍으면 빙글 돌아가는 사진 나오겠죠? 이거 아주 재밌겠는데요? 나중에 나가서 찍어봐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도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향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에 시그마만의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사진들을 그냥 특별히 포토샵으로 보정을 안 한 상태에서 각 회사별로 쭈르륵 늘어놓으면 이게 시그마 사진이네요 라고 딱 꼽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독특한 사진이 나오는데, 그 느낌이 상당히 아날로그적이라는 거죠.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마지막 총평 점수, 마지막에서 보정해드리는 점수예요. 저는 시그마 DP0에다가 보정 점수 9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카메라의 점수는 이겁니다. 자, 추천도 해드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 카메라에 대한 어떤 나쁜 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카메라는 다른 카메라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그마 DP0 쿼트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